네, 안녕하십니까. 21대 총선 D-26일 남았습니다. 3월 20일 김능구의 총선 진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지역의 판세 분석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대표적인 격전지 대수군들 갖다가 살펴보면서 전체 민심 향방이 어떤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는 코로나 선거라고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이 국가적 재난 상태에 있는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 여당이 대처하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평가하느냐, 또 실제 코로나 재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 부분들이 이 선거가 연기되지 않는 한 이번 21대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 이슈가 되고, 그것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현재 우리 코로나19의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상황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대응이 외신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비교 평가되면서 이 사실상 총선 국면에 악재일 수밖에 없는 감염병 사태가 오히려 정부 여당에 대한 신뢰를 키운 호재로 반전되는 분위기입니다. 본래 이 조그만 위기는 이 야당에서 상당히 그 선거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정말 국가적인 위기에서는 그 위기를 극복할 주체는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프리미엄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 통례였습니다. 그것을 어떤 지표로 본다면은 한국경제신문이 입소스에 의뢰해가지고 3월 14일, 15일 이틀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정부 대응에 대한 긍정평가가 61.7%였습니다. 마스크 오부제 시행도 59.1%가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죠. 중앙선관위 여심이 홈페이지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이 사실상 한 일주일 전, 보름 전만 하더라도 오히려 부정평가가 더 앞섰는데, 묘한 그 일주일 열흘을 두고서 이렇게 민심의 변화가 이렇게 짚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게 최우선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1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번에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첫 대책으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도산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50조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제 이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경제의 중앙대책본부, 중대본 형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과제는 코로나19로 수입과 일자리를 잃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수립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뜨거운 이슈가 재난기본소득이죠. 재난기본소득도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보수 야당에서도 소극적인 어떤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경제 관련 조치는 이미 시작이지만, 지금 21대 총선의 최대 변수와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는 코로나19 사태, 이 부분이 정부가 주도해서 타개해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20년 앞은 서울의 주요 선거 현장도 이 여당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49석 중에서 35석을 차지해서 호남 참패에도 불구하고 제1당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 우선 이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인물들이 미래통합당의 전략공천과 맞붙어진 그런 관심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로을입니다. 여기는 문재인의 복심이라 할 수 있는 윤건용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나섰고요. 그리고 삼선 국회의원인 김용태
전 사무총장이 지역구를 옮겨서 맞붙게 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 조사에서는 윤건영 45.4, 김용태 23.4로 부동층인 20%를 감안하더라도 민주당 윤건영 후보의 확실한 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을 지역, 보수세가 강하다고 평가되는 강서을 지역에서는 진성준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민주당 후보로,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청와대 저격수였던 김태호 검찰관이 대결을 펼치고 있지만, 여기도 역시 진성준 후보 49%, 김태호 후보 25.9%로 민주당 진성준 후보가 20% 이상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사들은 모두 중앙일보와 입소스에 의뢰해서 3월 11일, 12일 조사한 결과고, 상세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격전지라 이야기할 수 있는 추미애 장관의 지역구였던 강진을입니다. 이 강진을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일찍부터 뛰었었죠. 아주 바닥을 기는 정말 밑으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본래 이 강진을은 이 추미애 장관이 계속 사선인가요? 할 동안에 이 당선되었던 지역으로서 상당히 야당세가 아니라 민주당세가 센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이 밑바닥 선거를 하면서 그 기세를 올려왔는데,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3월 1, 2일 조사한 결과, 그리고 3월 2, 3일 날 조사한 결과는 조민정 후보보다 오세훈 후보가 오차 범위 내든 오차 범위를 밖에서 보이던 우세한 이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열흘 정도 경과한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조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고민정 후보가 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3월 14, 15일 실시한 조사 결과로는 고민정 41.7, 오세훈 39.8, 오차 범위 내에서 고민정 우세로 돌아섰고, 아마 비슷한 시점에 다른 조사도 좀 더 격차가 벌어진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MBC 조사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 41.3, 미래통합당 27.0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민정 후보는 정당 지지세가 결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세훈 후보는 당 지지를 뛰어넘는 인물론으로 이걸 커버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주춤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격전지로 할 수 있는 게 동작을입니다. 동작을에는 나경원 미래통합당 전 원내대표가 5선을 바라보면서 뛰고 있고, 이 민주당에는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맞붙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도 지난주만 하더라도 상당히 백중세를 보였습니다. 이수진 36.2, 나경원 36.6. 이렇고 뉴시스의 14, 15일 조사도, 리얼미터 조사에도 이수진 43, 나경원 40.2로 역시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 16, 17일 JTBC가 의뢰한 갤럽 조사에서는 이수진 44.9, 나경원 34.3%로 10%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 18일 리서치가 조사한 동아일보 보도는 이수진 47.1, 나경원 35.4로 민주당 우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사들은 모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나경원 의원이 전체적으로 우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8.9, 미래통합당 24.6입니다. 그래서 향후 결과를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판세지만, 최근 1, 2주 사이의 여론 변화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MBC 스트레이트의 연속 방영이 어떤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서울 선거에서 또 전국 선거에서 가장 격전지라 할 수 있는 이 정치 1번지 종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종로에는 대선 지지도 여야 각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와 한교안 미래통합당 당대표, 총괄 선대본부장도 됐죠. 그 이낙연 후보도 상임 선대위원장이니까 양 상임 선대위원장들이 다 맞붙은 대선 주자 1, 2가 맞붙은 지역이 종로입니다. 그리고 이 종로에서는 이 정세균 지금 총리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연속으로 이 19대, 20대에 당선되었지만 실제로 진보와 보수가 아주 팽팽한 곳입니다. 어떤 데 보면은 이번에 강남을에 공천된 미래통합당을 박진 의원 같은 경우가 바로 종로에서 3선을 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데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한 번은 선거 나와서 낙선하고 보궐선거 때는 당선되고 뭐 그랬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종로의 표심은 종로의 성분은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낙연, 한교안 양 캠프 다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로 본 지지도는 한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한 2월과 초순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5일 동아일보가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결과는 이낙연 후보 56.3, 한교안 30.6의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교안 대표는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종로 선거를 최소한 박병의 선거까지는 끌고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어떤 과제입니다. 지금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면에서는 중앙당의 발목이 잡혀서 이 종로 지역 선거에서는 전선도 이슈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황 대표는 아직도 공천 과정의 마무리, 굉장히 공천 불복 반동이 많죠. 그리고 비례정당, 어떤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개정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꼼수, 다른 말로 하면 신의 한 수, 자기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한국당을 해서 상당히 이 비례의석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서 제1당 가능성까지도 엿봤었는데 실제로 이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여러 가지 공천 파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다시 미래통합당에서 원유철 의원 등을 보내가지고 아마 공관위를 새롭게 구성해서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해놓은 비례대표 인선을 확 바꾸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것이 지난 20대 총선의 진박 공천 소동처럼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이 종로 선거를 떠나서 한교안 대표의 운명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이낙연 전 총리 또한 지금 이제 민주당의 어떤 이 비례정당 참여, 지금으로 보면은 더불어시민당이라고 이름을 했는데요. 실질적인 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망스럽다, 이 가능 토론회에서 그런 말을 표현할 정도로 어쨌든 간에 지금 양당의 어떤 비례정당의 모습에서는 이게 상당히 양당이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이라든지 부동층한테는 지금 비례정당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될지, 예를 들면은 민주당은 비례정당에서 본래 자기들이 명분으로 내걸었던 이 미래통합당이 제1당 저지, 그리고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 배려, 이 부분이 첫 번째는 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 소수정당에 대한 국회에서 이 배려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이 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이제 후보 등록이 다음 주 3월 26일, 27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당 모두 비례정당이라 할 수 있는 본인들의
이 미래한국당이라든지 또 더불어시민당의 이 어떤 그 비례대표의 정리가 어떤 모습으로 해서 지지층과 중도층의 어떤 표심을 잡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이 정부의 어떤 이 대책과 이렇게 이 대응 방안들에 대한 이 국민적 여론 부분들이 또 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 사실 국난 극복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 야당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 정부의 힘을 몰아줘야 된다. 그 부분은 다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랬을 때 그것을 갖다가 정부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서 다시금 우리 경제와 우리나라가 살아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인가. 이 부분들 이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유심히 살펴보리라고 봅니다. 다음 주 26, 27 후보 등록 후 이루어지는 28, 29의 출마 여론조사 결과가 아마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일제히 벌어지리라 봅니다. 이 결과가 나올 때 제 생각에는 아마 월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조사 결과가 아마 이번 21대 총선 전체의 선거 향방을 어느 정도 보여줄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